12월 22일에 금년도에 최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토록 오래 기다려왔던 허블 망원경이 드디어 허블 망원경이 아니라 제임스 웹 망원경이 드디어 12월 22일 날 올라갑니다.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은 그 허블 망원경이랑 비교가 되죠. 뭐 허블 망원경의 후계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약간은 좀 다르죠. 목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후계자라고 뭐 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허블이란 사람은 그 두 가지 업적이 있죠. 하나는 안드로메다 성운이 우리 우주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 우주 바깥에 있다, 이 병광성을 연구해 가지고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다는 거, 그거를 밝혀낸 거고, 그때 또 하나는 1929년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발표했죠. 적색 편의를 잡아낸 거죠. 모든 별이 적색 편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제 이거 밝혀낸 사람이고, 제임스 웹은 나사의 두 번째 관리자입니다. 2대 나사 국장이죠. 그 1961년 우주국을 이끌도록 케네디의 부름을 받아 우리는 달에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 꿈은 1969년 아폴로 11호 임무와 함께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업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망원경의 이름에 제임스 웹이라는 걸 붙여준 거죠. 이제 허블이랑 제임스 웹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허블은 1999년에 발사가 됐습니다. 1999년에. 근데 그 망원경이 약간 잘못돼가지고 뿌연 사진을 보내왔죠. 3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허블이. 그래서 93년에 우주왕복선이 올라가서 허블을 수리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선명한 그 사진을 보내오기 시작한 거고, 제임스 웹은 1996년에 계획을 했는데 드디어 금년 12월 22일 가야나 꾸루 센터에서 이제 올라가 발사가 됩니다. 25년이 걸린 겁니다. 원래 계획이 2007년에 발사할 예정이었는데 14년이나 지연이 됐어요. 허블은 처음에 3억 갖고 시작했다는데 그 수리하면서 한 뭐 15억 불 들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디 보니까 뭐 100억 불 가까이 들었다는 뭐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허블도 이 수리 비용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근데 제임스 웹은 아예 처음에 5억 불로 시작했는데, 이게 시간이 25년 정도 길어지니까 100억 불로 늘어난 거예요, 이게 비용이. 우주왕복선은 뭐 엔데버나 디스커버리, 컬럼비아, 또 뭐지? 그런 것들이 있었죠. 허블은 목적이 그냥 선명한 우주사진이에요. 지상에서 보면은 대기권에 좀 뿌옇게 가려지니까 그 대기권 넘어서 하나 망원경을 올려보자, 그러면 선명한 우주사진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제임스 웹은 그게 아니에요. 아예 목적이 있어요. 가장 우주의 초기 상태를 한번 잡아보자. 우주의 초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이제 블랙홀이 뭐 어떻게 된 거냐, 그 다음에 뭐 행성에 생명체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할 목적들이 있습니다. 허블은 처음에 그 적외선으로 잡으려고 생각을 안 했죠. 자외선이랑 가시광선 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수리를 받으면서 5회 수리를 받으면서 적외선 망원경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허블도 나중에는 2005년 이후인가 그때부터는 적외선 사진을 보내옵니다, 허블에서. 근데 이 제임스 웹은 애초부터 적외선 망원경이에요. 근적외선, 중적외선 해갖고 가시광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먼 데를 보려면 적외선이 먼 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스나 먼지에 산란이 안 된대요, 적외선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적외선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스피처도 적외선 망원경인데, 이거 스피처는 작년인가 퇴역했죠. 이건 퇴역했고, 찬드라는 X선이죠. 하여튼 간에 이 반사경의 지름을 보면 허블은 2.4m인데 제임스 웹은 6.5m입니다. 이 제임스 웹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웹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직광 면적은 4.5제곱미터인데 이거는 25제곱미터니까 한 5배 정도 되죠. 5배가 좀 넘죠.
근데 크기는 스쿨버스 크기인데 허블이 2배나 무거워요. 이게 멀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만들었는데 이 가볍게 만드는 거에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이 베릴륨이라는 거, 이 저희 거울이 굉장히 가볍고 아주 굉장히 비싼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이 금도금을 다 해갖고 이게 노란 색깔인데, 하여튼 허블은 적에 대해서 돌고 있었죠. 570km. 근데 이 웹은 L2라고 이게 지구 공전궤도 바깥에 있는 거죠. 지구 공전궤도 바깥에서 웹은 같이 공전하는 겁니다. 지구랑 똑같이 태양을 공전하는 겁니다. 지구를 공전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태양을 공전하는데 거기 L2라는 그 지점인데 좀 이따 뭐 요게 대해서는 설명이 이제 필요하죠. 요거 뒤에서 L2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블은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수리가 가능했죠. 그 총 5번을 수리를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최첨단 그 기기를 거기다 장착을 하고 온 거죠. 그 적외선 망원경이 그렇게 해갖고 장착이 된 거죠. 그렇지만 허블은 150만 킬로미터에 가 있기 때문에 수리가 불능하다는 얘기예요. 수리 한 번 망가지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중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늦어진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50만 킬로미터라도 우리 가서 수리할 수 있어. 달보다 4배나 멀거든요, 거리가. 글쎄, 이게 망가졌을 때 스페이스X가 가서 수리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보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허블은 뭐 21도C에서 작동을 했고, 뭐 그냥 일반적인 온도죠. 근데 이거는 웹은 마이너스 233도입니다. 마이너스 233도를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햇빛을 차단해야 됩니다. 햇빛을 차단해야 되니까 테니스 코트 크기에 케톤 호일로 만든 선실드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건데, 이걸 이제 이룩한 거죠, 결국은. 해서 이게 이 재료가 디퐁사의 캡톤 호일이라는 건데, 이게 박스에 우리가 테이프 붙이잖아요. 그거 누런 거, 얇고 누런 그 테이프 박스에 붙이는 거, 그게 바로 캡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허블은 이 통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울이 반사경이 통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좁죠. 시야가 좁아갖고 동시 관찰이 어렵죠.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개방됐잖아요. 개방됐으니까 100개 물체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허블보다 15배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허블은 처음에 수명을 15년 정도 생각했는데 30년이 걸렸다는 거죠. 30년이 걸린 게 아니라 30년을 이제 허블이 활약을 한 거죠. 그 웹은 5년인가 하여튼 10년 정도 예상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과연 한 20년 정도 버텨주겠느냐, 활약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이제 가봐야 하는 거죠. 허블을 처음에 이제 제임스 웹을 처음에 98년에 공모했네요. 공모했을 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갖고 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가장 비슷하게 해서 된 거죠, 지금. 요게 이제 거울 크기입니다. 거울 크기니까 요게 2.4m고 이게 6.3m라고 하니까 직광 면적이 훨씬 넓죠. 그러니까 훨씬 선명한 사진을 보내올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그 적외선 망원경이기 때문에 한번 파동의 분류를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파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게 파동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는데, 파동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건지, 양자역학 같은 거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파동이. 우리가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빛은 파동도 되고 입자 성질도 갖고 있고 하는데, 그게
파동 입자 이게 굉장히 언뜻 보면 아는 것 같은데 그 막상 잘 생각해 보면 잘 몰라요. 입자면은 좀 질량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파동은 질량이 없고. 근데 광자잖아요, 광자. 빛이 광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입자 성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빛이. 근데 빛은 질량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빛이 입자성을 갖고 있는데 질량이 없으면 입자가 그러면 질량이 없는 입자가 있다는 얘기 아니냐. 질량 없는 입자. 질량 없는 입자면 파동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파동이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물질의 지금 질량이랑 에너지가 같은 거 아니에요. 그 파동은 질량이 아니면은 에너지일 거 아닙니까? 파동이 에너지라고 그러죠, 주로. 그 입자는 아닌데 하여튼 그 에너지가 본질이니까 에너지에서 나중에 질량이 만들어지고 질량으로 해서 물질이 구성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하여튼 뭐 이건 잘 모르는 얘기인데 우리는 뭐 이거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과 쪽도 아니고 문과 출신이 하여튼 뭐 이게 뭐 그냥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좀 본질을 알고 싶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그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모르는 게 많습니다. 다 어쨌든 간에 파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거 하나는 알게 된 거죠. 어쨌든 이게 파장이 긴 쪽부터 이게 짧은 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있는데 이 전파가 이제 라디오파죠. 이게 파장이 제일 깁니다.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적외선, 그리고 가시광선이 있고 그 밑으로 자외선이 있고 X선이 있고 가마선이 있습니다. 그 파장이 짧으면은 진동이 많아야 됩니다. 진동이 많아야 되고 진동이 많으려면은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죠. 주기는 짧고. 근데 길수록 진동수가 작죠. 진동수는 작으니까 에너지도 작고 이 가청주파수란 우리가 음파 얘기하잖아요. 음파는 굉장히 길다는 얘기죠. 음파가 하여튼 뭐 그래요. 어쨌든 여기 이 적외선을 갖고서는 주로 이제 이 망원경을 적외선 잡는데 주력을 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 정도고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감마선이 있고 X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고 요 가시광선이 요거밖에 안 되네. 요 파장 대역이 굉장히 좁죠. 요게 이제 가시광선이고 그 다음에 적외선이 굉장히 대역이 넓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전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이게 허블이 가시광선으로 했다가 적외선 망원경을 나중에 장착해 갖고 적외선도 조금 잡아낸 게 있죠. 그리고 스피처는 제임스 웹은 이만큼을 적외선 쪽에 가 있다 이거죠. 그 스피처가 더 긴 쪽으로 가 있죠. 더 긴 쪽으로 가 있는데 이게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스피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뭐 같은 거예요. 스피처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적외선을 이게 이제 근적외선, 중적외선, 원적외선이라고 그러는데 스피처는 원적외선 쪽도 많이 커버를 하는데 대신 시야가 좁습니다. 거울 반경이 이제 좁은 모양이에요. 허블은 4.5, 영역이 25m, 25제곱미터. 웹은 아주 영역이 넓습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적외선 망원경에 대해서 적외선 망원경 그걸 발견한 게 허셜이라는 게 최초에 발견한 사람이. 그래서
뭐 이렇게 1920년에 이렇게 해서 적외선을 잡아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1967년 또 올라가고 1974년 이게 뭡니까? 카오, 그 다음에 IRAS 1995년에 유로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 에사에서도 이제 올리고 1997년에 쭉 있죠. 97년 이게 적외선 망원경에 대한 어떤 스토리죠. 그 피처가 2003년에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와일드 필드 카메라 3 이게 이제 허블에 장착시킨 겁니다. 수리하면서 WFC 3라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피아가 이건 비행기인데 여기서 적외선 잡아내고, 그리고 미래에 이게 웹 망원경이다. 제임스 웹 망원경. 그 드디어 12월 22일 날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이 그림으로 표시가 잘 됐어요. 요거 세 개는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제임스 웹이 제일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유클리드가 2024년인가? 그 다음에 이거 로만이라는 거는 2027년. WF 와일드 필드 인프라레드, 적외선이죠. 인프라레드가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쪽 적외선 쪽이 지상에서 알마, 이게 저 칠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GSMT 마젤란 망원경이라는 거 2029년에 칠레에서 완공이 된대요. LSST는 지금 이제 작동하고 있고, 그 적외선 쪽이 이렇게 되고, X선은 찬드라는 지금 활력 중이죠. 그 다음에 페르미가 있고, 감마선으로 잡아내는 망원경이죠. 이거는 그래요. 코스믹 돈이라는 건 우주 최초를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다 적외선 망원경이니까. 새로운 세계. How do stars planet like our. 우리 같은 게 어떻게, 태양 같은 별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런 걸 이제 알아내고 싶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주의 물리법칙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적외선 망원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허블 망원경에서 찍은 겁니다. 와일드 필드 이게 3인데 똑같이 2015년에 했는데 요건 가시광선으로 잡은 거고, 요거는 적외선으로 잡아낸 거죠. 여기는 별빛이 얼마 안 보이는데 여기는 뭐 별빛 투성이잖아요. 이러니 몇 천억 개가 안 되겠냐고요. 우리 은하에만 해도 몇 천억 개 별이 있다는 게, 이런 거 보면 알 수가 있죠. 요거는 여름철 별자리의 그 뱀꼬리 자리죠. 뱀꼬리 자리에 그 독수리 성운이라고 있어요. 이글네빌라. 독수리 성운에서 잡아낸 거죠. 창조의 순간이라 그래가지고. 요것도 허블에서 잡아낸 거예요. 허블에서 가시광선으로 잡은 거고, 요거는 인프라레드니까 적외선으로 잡아낸 건데, 요거는 가을별 별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을철 별자리. 가을철 별자리가 저기 물병자리에서 잡힌 거죠. 헬릭스 네빌라.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오리온 별자리죠. 겨울철 별자리죠. 오리온. 요 허블에서 잡은 건데, 이게 아마 가시광선이고 이거 허블이지만 요거 적외선으로 잡은 것 같아요. 허블에서 두 개가 잡힙니다. 나중에 이제 적외선으로 잡힌 것 같고, 스피처가 잡아낸 건 이렇습니다. 좀 다르죠. 이런 거를 밝혀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그 파장으로 잡아내는 건데, 지구랑 이 대기, 그 대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 지구랑 비슷하면은 이런 식의 파장이 잡힐 것이다. 화성이랑 비슷하면은 이런 식으로 잡힐 것이다. 금성이랑 비슷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 파장을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우리 행성 중에 어떤 거랑 비슷하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대기에서 나오는 그 파장을 분석한 겁니다. 분석을 해서 뭐 이렇게 되면 오존이 있고, 이렇게 되면 메탄가스가 이렇게 나오고,
카본 다이옥 이게 뭡니까? 이산화황 카본 다이옥시드 하여튼 뭐 그 다음에 물, 메탄, 오존 이런 겁니다. 이게 뭐 탄소 이산화황관인가 이건 뭐야?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파장의 그 길이죠. 파장의 길이 갖고서는 이런 거를 연구하면 빛을 연구하면 결국은 그게 어떻게 어떤 성분이 있는지 잡아낼 수 있다 이런 거죠. 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라운드 베이스드 오브저버터리 지상망원경이죠. 지상망원경은 이 정도밖에 못 본다는 얘기예요. 6빌리언 years. 근데 허블 망원경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여기까지 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04년에 수리를 받고 나서 이만큼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2010년에 또 한 번 수리를 받고 나서는 꽤 먼 때까지 볼 수 있었는데 제임스 웹 망원경은 가장 우주의 초창기 모습, 가장 초창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빅뱅으로부터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처음에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어디까지 볼 수 있냐 이거죠 이게. 빅뱅 이후에 어디까지 이게 잡아낼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이거에. 다 이게 파장 갖고 분석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장 갖고 분석을 하면 아까랑 비슷한 거예요. 물이 있느냐 오존 이런 거 이게 너무 베지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태양이 파란 색깔로 나오는 거는 대기의 토탈 어마운트, 대기의 총량을 측정해 주게 한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메탄이 생명체의 가장 신호라 그러죠. 생명체. 왜냐하면 메탄이 95%가 생명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기물에서 나오는 건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메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허블 망원경입니다. 허블 망원경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차단막이에요. 차단막이니까 햇빛이 이쪽에서 비치는 거죠. 햇빛이 이쪽에서 비치는데 이 차단막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캡톤 선실드라고 되어 있죠. 캡톤 호일이란 걸로 이걸 이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프라이머리 미러, 첫 번째가 오리죠.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오면은 요게 요쪽에 두 번째 초점을 다 이쪽으로 가게끔 해놓은 거죠.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다 보내고 여기서 다시 이 안으로 보내가지고 이쪽 뒤에서 분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밑에는 이제 뭐 배터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뒤쪽에 보면 이게 태양 전지판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이제 허블 망원경 그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21m고 여기서 14.6m고 요건 이제 태양 차단막이죠. 선쉴드. 그리고 요게 요거 유지시켜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요게 요 태양전지판은 요 밑에 있고 요 옆에 날개처럼 달린 거 요거는 아마 L2라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면은 약간 좀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흔들림에서 이거를 균형을 잡아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있다 이제 그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 18 육각형이 18개가 있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빛을 받아서 요 놈으로 초점을 맞춘 다음에 이쪽으로 다 보낸 걸 다시 반사시켜 갖고 이쪽으로 통해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거울은 18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주로 올린 후에 모두 올바른 위치에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각각의 베릴륨은 매우 가볍고 뻣뻣하며 낮은 온도에서 모양을 유지한다. 초경량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거울은 정말 얇은 재료이고 정확하다. 망원경 거울 뒤에는 카메라 분광기가 들어있는 통합 과학 도구 모듈이 있다. ISIM이라고 하죠. 빛은 사진을 찍고 있는 기기나 센서에 도달하기 전에 거울에서 3번 반사된다. 큰 거울은 본질적으로 큰 양동이와 같다.
전부 쓸어 담는 거죠. 빛을. 우주를 탐험하면서 모든 빛을 모은다, 한 곳으로 집중을 시킨다. 이 세계의 걸 아나스티그메트 이런 거는 사실 잘 몰라요. 네 번째 골도 있다. 거기에 네 번째 골도 있다는데 이미지 안정화 같은 역할을 한다는데 아나스티그메트 같은 거 이런 거는 렌즈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르는 얘기죠. 이게 뭐 구면 수차니 코마미 비전 수차 이거 뭐 이런 얘기는 완전히 외계어 같아 갖고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모르죠. 어쨌든 그런 걸로 그런 렌즈로 했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첨단 그 기술 갖다가 응용을 한 거다. 빛이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빛이 모아가지고 일로 보내면 이놈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안에서 다시 한번 반사시켜 갖고 뒤쪽으로 내보낸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태양 차단막은 금속으로 코팅된 얇은 플라스틱의 5개 층으로 만들어졌다. 뒷봉사에 캡톤이라는 재료로 종이박스에 붙이는 얇고 누런 테이프 같은 재료라고 한다. 광학장치를 차갑게 유지하면 온도 변동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웹의 전체 테스트는 2021년 8월에 완료했다고 한다.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발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천문대를 운영하려면 태양광 발전이 필요하다. 태양 보호막에 태양 쪽에 있을 것이다. 그렇겠죠. 태양빛을 받아야 되니까 태양 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몇 킬로와트는 실제로 거대한 천문대에는 작다. 그래서 배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배터리가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도로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배터리를 아끼는 거죠. 장착된 배터리를 아끼니까 태양전지판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거기서 생산되는 게 몇 킬로와트니까 거대한 천문대는 이제 작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 태양전지판에서 발전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수명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웹의 수명은 그 배터리가 좌우하니까. 하여튼 뭐 광학 설계를 통해 넓은 시야에서 광학 수차를 포함하지 않은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제2 및 제3의 거울을 이용한 세계 비점 수차 보정 렌즈. 글쎄가 아까 아나스티그메트인가 뭐 그런 건데 하여튼 뭐 굉장히 하여튼 정밀한 렌즈를 장착했다. 뭐 그런 얘기겠죠. 통합과학 도구 모듈은 4개의 과학 장비와 가이드 카메라를 포함한다. 거기 4가지가 있어요. 그 아까 이거 저거에 대한 얘기인데 적외선에 대한 얘기인데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죠. 도플러 효과는 어떤 파동의 파동원과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 진동수와 파장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외선으로 시작된 빛을 연구하려면 적외선 망원경이 있어야 한다. 자외선으로 했는데 빛이 멀어지니까 점점 팽창하니까 다 서로에서 멀리 떨어져 가잖아요. 떨어져 가니까 점점 적색 편의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진동수랑 파장이 바뀌었다 이거죠. 자외선은 가까운 쪽에 있을 때는 자외선인데 멀어지니까 적외선으로 변하더라 이거죠. 구급차나 사이렌이 다가오면 더 높은 소리가 들리지만 지나가면은 그 소리가 작아지잖아요. 낮아지고. 빛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도플러 효과죠. 적색 편의는 빛이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모든 별빛이 적색 편의를 보이므로 우주는 팽창한다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마지막 다 맞추고 접어갖고 이제 실어 나르는 겁니다. 이렇게 저걸 접고 피고 하는 거를 하려고 종이접기 전문가가 또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 접는 거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이게 이제 레돈도 비치에서 실비치로 옮기는 겁니다. 이쪽에 캘리포니아 쪽에 레돈도 비치가 있잖아요. 리던던지 레돈던지 여기서 실비치까지 지금 가는 겁니다. 레돈도 비치에서 실비치로 가는 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서 실비치에서 배에 실는 거죠. 실비치에서 배에 싣고 그리고 이제 파나마 운하를 통하겠죠.
여기서 쭉 와가지고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가이아나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꾸루라 그러죠. 꾸루 우주기지, 우주센터, 꾸루 우주센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갖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펴지면은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어서 저기 거울도 접어서 집어넣었지만 선실드 있잖아요. 그거 햇빛 차단막 그게 굉장히 넓은데 그걸 다 여기다 접어갖고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아리안 로켓이라 그러는데 아리안 로켓 5호라 그러는데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맨 앞쪽에다 집어넣고 뒤가 이제 열려 그거죠. 그러고서 이제 쏘아 올리는 거겠죠.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넣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 거를 조그만 데다가 접어갖고 집어넣은 겁니다. 올려놓고 저렇게 해서 접는 거죠. 접어가지고 집어넣죠. 그 12시간 지나면 쭉 가서 달을 통과하나요? 달을 통과해서 넘어간다 이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올라가는 진짜랑 비교를 하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픽으로 만든 거랑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전송될 텐데 이거랑 비교해 보면 얼마나 비슷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 태양 전지판부터 핍니다. 왜냐하면 연료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태양 전지판을 펴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해야죠. 이게 지금 태양 전지판 만드는 겁니다. 만든 걸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갓 파워 선한테 태양 전지판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태양 전지판 피는 거라는 거예요. 태양 전지판을 펴가지고 이걸로 먼저 태양빛을 받아들여서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지구랑 교신하는 곳이죠. 안테나. 지구랑 교신하는 안테나입니다. 태양 전지판이고. 그리고 이제 선실드. 햇빛 가리개를 펴가지고 저걸 펼치는 겁니다. 이게 달을 지나갔을 때, 그러니까 5일 있다가 5일 후에 이제 이 작업을 한다 이런 얘기죠. 쭉 핀다. 웨브리에 몇 가지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었다. 18개의 개별 세그먼트로 구성된 기본 미러가 포함되며 이 미러는 발사하고 펼쳐지고 모양에 맞게 조정된다. 거울은 초경량 베릴륨으로 만들어졌다. 유타주의 베릴륨 강산에서 처음으로 이걸 구현을 했다는 거예요. 망원경에 4가지 장비가 있는데 MIRI, NIR 스펙, NIR 캠, FGS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미드, 그러니까 중적외선이에요. 인프라레드 인스트루먼트. 요거는 이제 니어 인프라레드니까 근적외선이죠. 근적외선 이 분광기입니다. 분광기. 요거는 이제 카메라, 근적외선 카메라. 그래가지고 극도로 약한 신호를 기록할 수 있는 탐지기가 있다. 요게 이제 FGS를 얘기하는 거죠. Fine Guide Sensor 해가지고 요게 탐지기죠.
근적외선 분광기에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마이크로 셔터가 있어 최대 100개 물체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MIRI 중적외선 감지기를 작동할 수 있도록 매우 추운 냉각하기 좋은 냉각기를 갖추고 있다. 이게 마이너스 233도라는 거 아니에요. 요 뒤에 지금 얘기한 4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밀인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카메라 같아요. 이게 분광기인지 모르겠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여기에 저게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안 휘어가지고 한쪽으로 초점을 맞춰갖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머리죠. 제일 먼저 빛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게 세컨 미러입니다. 두 번째 거울에다가 반사시켜갖고 뒤로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뭐 30분 지나면은 10,000km, 34분은 11,000km 이러면서 점점 가면서 피는 거죠.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3일 지나면 48만 km 가는데 가면서 계속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6일 지나면 다 펼쳤네요. 12, 14 그래갖고 총 그 L2 그 지역까지 가는데 29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공포의 29일이라는 거죠. 이게 실패할 수 있는 곳이 300가지가 있대요. 300곳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 라그랑주 점이라고 그러는데 L2 그게 라그랑주의 L 그건데 이 라그랑주 점이라는 거는 두 개의 궤도체가 서로 상호작용할 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의 특별한 작은 점이라는 거죠. 그들은 동시에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당겨지는 최적의 위치에 있으며 그냥 거기에 맴돌고 있다. 라그랑주 포인트가 매력적이다. 두 궤도체의 조합에는 5개의 라그랑주 점이 있다. 제임스 웹 센서는 지구의 빛과 달빛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구 태양계 L2가 최적의 위치이다. 그러니까 지구 빛과 달빛의 그거를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위치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라그랑주 점이라는 건데 이게 모르겠어요. 케플러 법칙에서 나온 거래요. 이게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고 달이 돌잖아요. 주변을. 근데 요 라그랑주 점이라는 게 5개가 있다. L1, L2, L3, L4, L5 이렇게 5개가 있다는 거예요. 5개가 있는데 이 태양이 있는 쪽은 태양빛 때문에 이 우주 관찰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L3, L4, L5, L1은 다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고 태양 반대편에 있는 L2가 이게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되는 거죠. 여기가 아마 그 지구랑 달의 그 균형 상태에서 여기가 아마 그 균형 잡힌 곳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가 달의 중력이나 지구의 중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빛도 잘 미치지 않고 오로지 태양의 중력은 이제 받겠죠. 거기서 돈다는 얘기죠. 이 라그랑주 점을 어떻게 케플러가 이걸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단합니다. 여기 이제 라그랑주 점인데 태양이 여기 있잖아요. 지구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통해서 여기까지 와갖고 이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이게 웬망원경이 이런 식으로 돈다는 얘기죠. 그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면 따라서 공전한다는 얘기 같이 태양을 공전하면서 이게 150만 킬로미터고 이게 50만에서 80만 정도 된다는 얘기. 이 지름이 도는 지름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허블은 570km니까 바로 지구에 붙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달이 38만 4천 거의 40만 킬로가 되는데 이게 150만이니까 달의 4배 하니까 4, 46 달의 딱 4배죠. 여기서 이렇게 돈다는 얘기죠. 뭐 다 마찬가지 얘기예요. 여기서 하면은 이게 런치 이제 발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달에 여기까지 오고 L+1
하여튼 발사되고 나서 1개월, 2, 3개월, 4, 6개월, 그러니까 6개월이 돼야 이제 이게 제대로 이제 가동을 한다. 뭐 그런 얘기죠. 예. 태양이 비치는 쪽은 85도인데 이 햇빛 가리개 이쪽은 마이너스 233도란 얘기예요. 다 그거예요. 다 라그랑주 33분의 여기가 있고 120분 3.1, 6.3, 9.1, 14 여기까지 29일 걸리는데 라그랑주점에 들어갈 때까지 공포의 29일입니다. 공포의 7분이라 그러는데 되게 화성 같은 데 보면 그 착륙할 때 공포의 7분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공포의 29일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웬망원경이 올라갈 거다 이거죠. 올라간 다음에 라그랑주점에 들어가면 저렇게 돈다 이거죠. 저렇게 돌면서 공전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2022년 9월달 가면 2022년 이런 식으로 2023년 계속 돌면서 저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공전을 하게 될 거다. 웹이 지구를 따라 돌면서 이런 식으로 공전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아, 정말 12월 22일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웬망원경이 어떤 사진을 보내올지 정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